이번 시간에는 환경보건 1장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 개념 그랬지요. 그럼 아까 OT 때도 얘기했다시피 환경보건으로 출제가 되는 직렬이 있고 환경위생학으로 출제되는 직렬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위생은 독일 어원이고 독일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또 그걸 따라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제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생이라는 말을 쓰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일제문화 청산해가지고 다 위생을 보건으로 바뀌었다 이랬지요. 그럼 보건은 어느 나라의 어원이 되는 거냐? 미국이다. 이게 또 낫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연구사에서 우리가 보건이라는 개념은 어느 나라에서 한 것인가? 미국이 처음 썼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건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환경보건과 환경위생 개념은 첫 번째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요인, 환경 요인 분류가 있죠. 환경보건 정의와 환경위생 정의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줄지면 따라오시라고. 첫 번째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환경위생학이다, 유사하다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환경위생 정의에는 이게 옛날에는 처음엔 잘 났다는 거죠. 90년대. 그 다음 안 나다가 또 2018년인가 19년에 어디서 났었냐면 여기 전남보건지에서 났다는 거죠. 그리고 특성화구에서도 아마 났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럼 이제 환경위생 정의는 첫 번째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생존에 위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줄 보게 되면 물리적인 생활환경 이런 거에 있어서 모든 인자를 유해한 것들을 뭐 하자는 거냐면 통제하고 없애버리자는 거죠. 우리랑 인간과 관련되는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환경위생학에는 어느 파트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목차에서 봤던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첫 번째 택이 들어가죠? 그쵸? 수질. 그래서 환경위생 인자가 아닌 거 찾아라. 환경보건 인자가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 한번 나섰다는 거죠. 그럼 대기, 수질, 토양, 소음. 그래서 이따 보면하겠지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게 되면 소음에 관한 기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 그 구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음이 노출됐을 때는 어떤 난청이 오고 진동이 노출됐을 때는 어떤 우리가 레이놀드병이 걸리고 이러는 것들 다루는 거예요. 소음뿐만이 아니고 소음을 거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동, 타중에 부셔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체에 접하면 유해하게 작용을 해서 질병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제하자는 거지 환경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 요인 분류에는 자연적인 환경이 있고 사회적인 환경이 있지요. 그럼 자연적인 환경에는 이화학적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인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말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되는 거냐면 이학적 인자와 이화학적이 있지요. 이학적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화학적은 물리 더하기 화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남이나 특성화고 용어 정의 때문에 했다 그랬지만 환경부도 이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왜 환경부는 소독 같은 거가 거기에 12장이 아니고 거기 11장 가면 우리가 소독에 있는데 그거에서 소독 그 파트만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5문제 이상이 난다 그랬던 거죠. 그때 보면 물리적인 소독이 있고 화학적인 소독이 있어요. 말 그대로 화학적은 약품을 가지고 소독하는 것이고 물리적은 약품을 집어넣지 않겠지요. 그럴 때 물리적인 소독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학적 소독을 찾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꼴 뭐가 된다? 이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화학적이라는 건 물리적인 더하기 화학적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또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화학적인 거니까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인자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기, 토양, 우리 챕터에 있는 거 다지요. 그 다음에 토양이 있고 광선이 있지요. 그래서 전남에서 보기에 집어넣었던 것이 환경보건의 인자가 아닌 것 소음 집어넣고 그 다음 광선 중요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생물학적에서 위생곤충. 그래서 우리 아까 왜 우리가 10장 보게 되면 위생곤충에서 기본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심화 깊이 들어간다 그랬던 거죠. 위생곤충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아닌 것 찾아냈을 때 식품 가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식품에 관한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식품 위생을 다루지 식품 가공은 여기서 해요? 안 해요. 가공할 때는 무슨 첨가물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제조하고 이런 걸 안 다뤄요. 그러니까 식품 가공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도 잘 써놓으면 접근할 때 쉽게 본인들이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광선, 중요 표시했던 것이 물,
광선이라는 것이 햇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도 같은 것들이 어떻고 거기 보게 되면 10장, 11장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택에서 우리가 일조건이 어떻게 돼야 좋다 이런 말 하지요. 그래서 광선 있고 물, 소리 이게 소음이 되는 거죠. 소리가. 그 다음에 대교역, SO2라든지 CO2라든지 매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게 되면 어떻게 질병이 오고 이런 것들 다루는 거지요. 이런 게 자연환경이라는 것이고 생물학적 환경에는 동물, 위생곤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위생곤충에는 모기, 파리, 벼룩 이런 것들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병원 미생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환경에는 인위적인 환경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환경으로 나누는 거죠. 인위적은 의식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의식주. 그 다음에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데나 뭐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는 거니까 의식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환경은 의식주. 그러니까 의복, 식생활, 주거. 따라서 우리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의복의 단위가 시에로다 또는 의복은 왜 옷을 입는 것이냐 이런 것도 또 잘라요. 그런 거를 다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산업시설. 이게 이제 산업시설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산업보건에 가면 납이 있으면 빈혈이 오고 그 다음에 라돈이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지하에서 오른 라돈도 폐압. 산업장에서 쓰는 우리가 단열재로 쓰이는 성면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라돈을 내가 빈혈 그래서 아니지. 라돈은 폐암이 오는 것이고 납은 빈혈이 오는 것이고 그런데 라돈 같은 건 지하에서 올라오는 건데 성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단열재 쓰잖아. 이런 거에 우리가 폐암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산업보건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시설에서 다루는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적인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또 건강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왜 13장인가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낮던 게 이런 걸 비유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느냐 못 살게 되느냐 또는 문화가 어떠냐 또는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또 보건 같은 건 틀려지거든요. 위생도 틀려지고 이런 걸 다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교육은 위생적인 교육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받고 대충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 19페이지 그럼 1장에 들어가는 환경보건 개념은 대충 받지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환경보건의 발달사 그래야 되고 환경위생학의 발달사 그래야 되고요. 또는 보건 쪽에서 들었던 학생들은 공중보건학의 발달사 또는 우리가 보건행정의 발달사 똑같아요. 순서는. 그럼 순서는 일단 순서는 중요시해 두는데 고대기 이꼴 고대, 그 다음에 중세기 이꼴 중세, 그 다음에 여명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에 관한 것과 보건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기가 오염됐네, 물이 오염됐네, 뭐가 오염됐네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산업혁명이 들어갔던 그 시기가 요람기예요. 세 번째,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꼴 여명기 이꼴 근세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만 딱 해서 이렇게 내는 거라기보다 환경보건 쪽에서는 아까 왜 산업보건이라는 파트가 있잖아. 거기서도 또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보는 거지요. 그럼 여명기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확립기지요. 확립기는 근대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뭐가 넘어가서 있는 거냐면 현대 이꼴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수록된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또 여기서는 해경에서 많이 나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연구사도 나고 보건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건직 하게 되면 전남과 특성화고죠. 그거 맡아놓고 나는 것이고 이거는 공중보건학에서는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대기 보자고. 고대기는 얘기하는 건 줄침에 따라오시는데 가만히 내가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다른 글자보다 바탕 그래서 굵은 채 있죠. 이게 고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기는 이집트 시대가 있겠고 히랍 시대가 있겠고 로마 시대가 있는데 이집트 시대는 그러면 고대기는 이집트, 히랍, 로마 이렇게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대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순서를 외우라는 거지 BC 뭐 AD 500년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건의 발달 순서 이러면 고대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중세기. 그 다음에 여명기. 여명기는 말도 여러 말로 해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거를 뭐란 산업혁명 시대예요.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났지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가 굴뚝산업이에요. 1차 산업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가 돼 있었냐면 큰 집, 작은 집, 무슨 동네가 무슨 이렇게
때로 몰려 살듯이, 때로 몰려 산다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촌 해가지고 우리 김씨촌, 하씨촌, 무슨 촌 해가지고 살 때 우리가 뭐 큰 집, 작은 집 뭐 어우러 더우러 사는 이렇게 농사 질 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살다가 공장이 들어간 것이 일명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농사 짓다가 거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향이 서울인 사람 많지 않죠. 조금 이따 추석인데 추석 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 다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산업혁명 시대.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세.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 다음에는 황립기라는 게 있죠. 황립기.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명기 꼴 요람기 황립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발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전기는 현대를 뜻하는 거예요. 현대. 그런 다음에 황립기는 근대를 뜻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고대 순서를 찾으라 그러면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이렇게도 날 수 있지만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뭐래? 근세. 뭐가 되는 거냐면 근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현대,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근세와 근대가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면 발전기는 1900년 이후부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1900년 이후라는 것은 20세기죠. 1900년이다 그러면 20세기 접어든 거죠. 현재는 2022년 9월 1일이니까 21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세기, 21세기를 다 발전기 꼴 현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현대 뒤에가 근대인가 보다. 끼리끼리 노네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현대 뒤가 근대, 그 다음에 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연도까지 정확히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여명기는 우리가 500년부터 1500년부터 1850년까지예요. 그리고 1900년 이후부터를 발전기라 그런다. 이렇게 대충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외웠고요. 그 다음에 고대기에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것인가를 이제 대충 볼 거라는 거죠. 첫 번째,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집트에서 우리가 보기 이집트 시대가 있는데 이집트 시대에는 그저 끝에 보기에 중간에 하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라든지 그런 의사들이 의료 쪽에 관여하니까 의료 전달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걸 다뤘다는 거죠. 의료 제도에 관한 기록. 의료 제도가 모르겠으면 우리 국민건강보험 오늘도 요즘 캠페인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 정부에서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이 거들나죠. 거들나게 생겼지요. 그럼 후세들이 우리가 아파도 요즘에 30대는 건강보험료도 내기 싫어요. 연금도 내기 싫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자기들은 못 받을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도 그렇고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런 거지. 이 상태로 가면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랬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의료제도라든지 아니면 병원 가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에 관한 지금처럼 이제 세부적인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수돗물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급수죠. 우리가 급식 준다 그러면 지저분한 거 먹어요? 깨끗한 거 먹어요? 깨끗한 밥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을 급식 준다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급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 같은 거 공급하는 거를 급수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고대기 때 이집트 시대에서도 급수시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공급했던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히랍시대 있죠. 히랍시대는 우리가 의조라는 게 의사에 관한 그런 것들이죠. 분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의사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우리가 업적을 보게 되면 다음 줄 뭐라고 되냐.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사액체설도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장기설이라는 게 있죠. 장기설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장기설. 우리가 장기설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장기설은 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도 있는 이 장기설은 우리가 여기서는 못 다룰 수가 있겠구나. 질병 파트 가서 거기 수록되어 있을 수가 있고 문제를 풀면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질병의 발달 순서를 보게 되면 아니면 질병의 변천사를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12장에 앞에 수록했는지 나는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와서 뒷장은 없구만. 우리가 이런지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쓰지 못할 거예요. 질병의 변천사 순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신번설이에요. 신번설이 꼴 종교설인데 신번설이 꼴 종교설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보게 되면 무당들이 어떤 귀신이 있어서 어떻고 좋은 귀신이 있으면 질병도 발생하지 않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쁜 귀신이 있으면 질병도 퍼지고 이러는 것들이 일명 신번설이에요. 그러다가 변천된 것이 점성설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극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A라는 정승집에 있던 별이 그 위치에서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어떤 별자리가 떨어진 곳에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점치고 이루는 것들을 봤죠. 이게 점성설이에요. 그러다가 나온 것들이 장기설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장기설은 우리가 고대기에 있었다는 거죠. 장기설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나쁜 공기가 질병을 발생시킨다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라리아 있죠. 말라리아는 우리가 구장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겨요. 지금 말라리아는 그 말라리아 그 어원이 MAA 또 MAL 이런 것들이 영어 어원이 나쁜이잖아요. 에리어는 공기죠. 따라서 말라리아라는 그 말은 나쁜 공기로 옮겨진다는 그 유래에서 나온 거예요. 장기설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 건데 그 당시 모르고 나쁜 공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연막 소독을 막 한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대방동에는 이쪽은 동작구청, 여기는 영등포구청이죠. 영등포구청 보건소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말라리아가 막 모기가 우리한테 옮겨주는 말라리아가 유행을 하는데 막 와가지고 연기를 소독하고 있어. 그러면 그 공무원 맞아 죽지요. 그쵸? 근데 그 당시 장기설에는 모든 질병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나쁜 공기를 온다고 해가지고 연막 소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위생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장기설에서 말라리아라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장기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장기설을 확 뒤집어 엎은 사람이 거기 황립계에 있는 존 스노예요. 그럼 이제 장기설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는 있었는데 환경과 질병에 관한 우리가 오염된 공기로 질병이 발생한다는 뭐가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모든 지배했는 거냐 그 시기에는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 질병의 장기설이 지배를 했다는 거죠. 중요시에 뒀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당시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장기설, 나쁜 공기가 질병을 옮긴다는 그 설과 사액체설이 있다는 거죠. 사액체설은 어떤 거냐면 잘 봐보세요. 이제 앞으로 정의를 많이 할 거예요. 환경오염의 정의도 누가 있느냐 또는 건강의 정의도 누가 있느냐 이런데 정의라는 것은 학자나 또는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정의는 틀려져요. 그런데 여기서 히포크라테스라는 학자는 이 사람의 의사인데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건강하다는 것은 거의 있다시피 4가지 액체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4가지 액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그럼 이제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지요. 거기 혈액이 있죠? 우리 혈액이잖아요. 혈액이 있으니까 연상기법으로 외우는 거죠. 혈액은 끈끈하니까 점액. 끈끈하니까 점액질 같은 거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 누가 건강의 정의를 내린 거라고요? 히포크라테스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우리 현재는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건강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사액체설을 가지고 건강의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혈액과 점액과 황담즙과 거기 보게 되면 오타가 났죠. 흑담즙이에요. 즙이 아니고 즙. 거기 오타가 났죠. 즙이 아니고 황담즙, 흑담즙 해서 미음이 아니고 비읍이라고. 그래서 황담즙, 흑담즙 2023년판은 제대로 됐고 그 2022년에 나왔던 거는 오타가 났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급수시설, 하수시설, 대중목욕시설 등 유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서울연구소에서 이게 났던 거예요. 고대기에 로마 시대에는 급수시설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대중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목욕탕도 있었고 이런 흔적들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액체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사액체설 건강의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갈렐러스, US 뒤에 걸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갈렌 그래야 되고 갈렐러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갈렐러스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하이진 이꼴 위생이죠.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는 사람이 그 옆에 그 영어 있죠.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하이진 이꼴 위생이라는 사람을 아니 위생이 아니고 하이진 이꼴 위생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가 된다?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의 후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되느냐? 갈렐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에서 위생 이꼴 하이진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장자예요.
이것도 질문 잘 오던데 이 문제풀이 뒤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장자. 그러면 우리가 왜 중국에서 중국 여러 가지 유교 사상에 관한 것들을 읽다 보게 되면 장자가 어떻고 순자가 어떻고 이런 말 듣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관시키면 돼요. 동양에서는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되느냐? 장자. 학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공자도 있고 이런 말 들어봤지요. 유교학자들. 그럴 때 장자가 위생이라는 말을 동양에선 처음 쓴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아마 여러 어르신들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학생들은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종갓집의 맞이가 장손이죠. 장손은 우리가 그 종갓집의 장손은 유교 사상에서는 작은아버지들보다 더 먼저 어떤 그 외 형식적으로 봤을 때 태호를 받지요. 이런 거에서 장자가 동양에서는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 전 세계적으로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 누가 된다?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거죠. 같이 중요 표시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대기 끝났죠. 그다음 중세. 중세가 또 중요해요. 중세는 뭐가 중요하냐? 패스트가 중요해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학한 학생들은 아마 우리가 질병 용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이꼴 써놓으세요. 그럼 패스트로 날지 흑사병으로 날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 특히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가 이꼴 우리가 흑사병이라 그러냐 이렇게도 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또 한센병을 얘기를 할 거예요. 한센병 이꼴 나병 그러거든요. 그럼 한센병을 나병이라 그러는 용어가 맞느냐? 맞아요. 이렇게 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걸 무슨 뭐 여담처럼 하는 게 농담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필요한 말 하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라고. 그럼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1347년에서 1348년 그러면 안 이어져요. 어떻게 1, 2, 3, 4를 외우는 거죠. 1347부터 1348년까지 이거가 그럼 14세기가 되는 거죠. 14세기 중반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게 되면 징기스칸이 우리가 몽골인이죠. 몽골인인데 세계사를 보게 되면 징기스칸이 유럽을 많이 몇 번 정벌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패스트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를 퍼뜨렸는데 그 당시 패스트로 인해서 이꼴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얼만큼 많이 죽었냐면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또는 어떤 책에는 3명 중에 1명은 죽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코로나19가 맨 첫 번에 사망률이 0.1%다 그런데도 난리 쳤던 거죠. 지금은 0.01인가 그런데 우리가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면 몇 퍼센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25, 35% 했던 거죠. 그리고 패스트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 건너 너네 나라, 다리 하나 건너 우리나라 이리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우리가 징기스칸이 유럽에 점령하면서 패스트를 퍼뜨렸을 때 우리가 보기에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40일간 교통을 차단한 것이 지금 현재 검역대상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역대상 질환은 12장 가면 읊어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콜레라 5일. 그럼 지금 5일이라는 건 그 질병의 최대 잠복기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안 이어질 거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콜레라 5일, 황열 패스트 며칠? 6일. 그 다음에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동물 인플루엔자가 10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메르스가 2021년 3월 5일부터 5일로 바뀌었어. 아니 14일로 바뀌었어요. 최대 잠복기였다가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우리가 잠복기가 14일로 돼서 14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뭐가 또 생겼냐 그러면 에보라 바이러스열이 추가로 돼서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우리가 9년도에 됐던 신종 인플루엔자가 최대 잠복기예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역법에서 검역대상 질환이에요. 그럼 검역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그 다음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외국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막혀서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데 못 가지요. 그 다음에 바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것들에 지금 읊었던 콜레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신종 인플루엔자까지 그 질병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게끔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맨 첫 번에는 검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어디부터? 다음 달, 이번 달부터구나. 안 하잖아, 이제. 뭐가 되냐면 치명률도 바이러스가 변종을 하면서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종식 단계가 올라 그러는지, 이래서 검역을 이제 안 하죠? 안 한다 그러죠? 이러는 것들이 의뢰된 것이 패스트 질병이에요. 그럼 아까 내가 검역 대상 질환은 콜레라,
패스트 확렬 그랬지요. 그럼 쭉 읊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12장 가서 외워야 되는데 이때 검역이 유래가 된 질병을 찾아라면 검역 대상 질환 질병 중에서도 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거냐면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럼 패스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걸 찾아라면 뭐 어떤 질병 찾는 거예요? 패스트 찾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는 비유도 안 될 만큼 무서운 병이 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흑사병이라 그러느냐? 이게 죽으면 그러니까 패스트는 2가지 형이 있어요. 폐패스트가 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선패스트가 있는데 12장 가면 그걸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선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죽으면 새카맣게 된다고 해가지고 패스트 이고 흑사병인데 어떤 것들이 옮기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 쥐에 붙어 사는 벼룩. 그래서 일명 쥐에 붙어 사는 벌러지가 일명 여기 본인들 책상 같은 거 검은 붉으면서 검은 그런 색깔 나는 우리가 벌러지가 있어요. 크기는 참깨 알지요? 참깨보다 작아요. 근데 그것이 뜀박질을 뜀뛰기라고 해서 이게 높이뛰기를 잘해요. 본인 그 몸에 100배를 뛰어요. 그래서 패스트 옮기는 그 매개체는 벼룩 끓여내고 쥐에 붙어 사는기 때문에 쥐벼룩 끓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명 벼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대 쥐벼룩이 많이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만큼 사망자를 냈냐면 벼룩은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쥐에 붙어 살다가 감염된 벼룩이 쥐가 죽으면 간신처럼 사람한테도 튀어가고 동물한테도 튀어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게 패스트예요. 무서운 병이지요.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를 퍼뜨려가지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무서운 병이 패스트인데 패스트가 대유행했던 시기가 어디예요? 일명 중세 때라는 거죠. 이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다음 줄 보세요. 그래서 검역법이 나온 거지요. 그럼 검역법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는데 어떤 책에는 1386년, 어떤 책에는 1383년 그런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 벌써 이게 언제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살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법이잖아요. 검역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프랑스인데 왜 어떤 책에는 86년 그리고 어떤 책에는 83년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법을 공포를 해요. 법을 공포하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첫 번 오늘 법을 공포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반발이 있죠. 그래서 몇 년 유예를 두죠. 우리도 나중에 이제 법을 아까 OT 때 한다 했잖아요. 그럼 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법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공포한 날짜를 한다면 83년인 것이 될 것이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시행한 날짜를 본다면 86년이 되지 않았나 내 생각에. 그래서 책들마다 어떤 책에는 1383년이라고 써진 것이 있고 어떤 책에는 1386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럼 어떤 거를 외울까요? 그렇게 달달 안 외워도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검역법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르세유에서 최초로 검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를 퍼뜨렸다. 패스트 이고 흑사병. 그리고 이것은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우리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이고 그 당시 4분의 1을 유럽 인구 4분의 1을 죽였던 무서운 질병이다. 뭐와 관계된 거다? 쥐와 관계되고 쥐벼룩과 관계된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식이 지났어. 그 다음에 근세 이꼴 환경보건 쪽에서는 여명기라는 말보다 근세라는 말을 더 내는 것 같더라고. 근세 이꼴 여명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인데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우리가 옛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구로공단의 뭐를 직공들이 24시간 중에서 뭐 20시간 일해가지고 동생을 학교 보냈네 또는 뭐 오빠를 학교 보냈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남아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를 가르치는데 말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들 반발할 거지.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구로공단이 있었던 것이어서 구로공단에서 뭐 어떻게 하다 뭐 손이 다쳤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근데 지금은 천지가 개벽을 했죠. 구로공단이 없어졌죠.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단지가 거기 섰기 때문에 옛날 구로공단 생각했다가는 뭐가 돼요? 상상 밖으로 우리가 초월하게 발달을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죠. 그랬는데
그때 구로공단을 뭐 60년, 70년대 시골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공장 가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산업, 굴뚝 산업이 발달한 것이 굴뚝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선 것이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굴뚝에서 무엇이 나왔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대교염물질 나왔죠? 그럼 대교염물질 나오고 그 다음에 수질도 오염됐겠죠? 그럼 중금속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는 거죠. 흔히 들었던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까? 학생들이 나본 빈혈이 생기고 시아는 질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카드뮴은 이따이따병 일본말로 아프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뼈마디가 아프다 병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 것들이 비소는 흑비증이 오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누가 책을 썼느냐? 직업병에 대한 책은 그래서 일본에 있는 라마찌니 중요시해주고 라마찌니가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장 가서 산업보건의 시조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라마찌니예요. 이거 잘라요.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거지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프랭크라는 사람은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국세조사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처음으로 한 것이 스웨덴인데 그럼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매일 듣잖아요.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낸 거예요. 따라서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국세조사라는 것은 인구조사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것도 받아쓰지 못할 거예요. 인구조사에는 인구가 늘고 주는 동태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의 변동이 없는 정태조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태조사 이꼴 정태통계 그 다음에 동태조사 이꼴 동태통계 그래서 인구조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동태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인구 증감의 변화에는 일명 출생 인구 늘죠? 그 다음에 사망 줄죠? 그 다음에 전입 서울로 몰려왔죠? 그 다음에 그럼 시골에서 왔으니까 시골로 보게 되면 전출이죠? 전입 그 다음에 전출 그 다음에 결혼하면 한 달에 뭉치죠? 이혼하면 흩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이민 오고 이민 가고 이런 것들만 쉽게 말하면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혼, 이민 오고 이민 가고 이 8가지만 일명 인구 증감의 변화가 있는 동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못 들어봤던 게 정태예요. 정태는 쉽게 1제곱미터당 몇 명이 사는 것인가? 이 집이 대개집인가? 자가인가? 아니면 월세인가? 전세인가? 또 전기가 들어오나 학력이 어떤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그 다음에 10대인가? 20대인가? 이러는 것들은 인구 증감의 변화가 없지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나 안 다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정태조사예요. 그래서 국세조사는 가까워 방문하면서 실제 현재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보자는 것이 국세조사가 되는 거예요. 국세조사는 이꼴 정태조사가 돼요. 가까워 방문하면서 하는 건데 이런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하지요. 그래서 2020년에 했으니까 이제 2025년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제 해요.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나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띵동 눌러도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서 우리 집이 작아요. 학력이 어떻고요. 아버지 학력은 어떻고 이런 걸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봉사 점수를 준다. 이런 걸 캠페인하죠. 이런 게 일명 국세조사인데 왜 그런 국세조사라는 것인가? 정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죠. 누가 백수고 누가 돈을 공장에서 벌고 그럼 이제 공장에서 벌게 되면 세금을 떼야 되니까 말 그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나라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자고 하는 것이 정태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에드윈 차드위 한글로 차드위 그러면 혼돈하지 마시고 영어로 보더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에드윈 차드윅은 중요시해주시고 그 영어가 일명 피버가 열이죠. 피버 레포트 열병 보고서 바꿔 말하면 위생상태 보고서를 쓴 거예요. 1842년에 영국에 있는 학자인데 우리가 공장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열병에 시달리더라는 거죠. 피버 레포트가 열병에 대한 보고서 이걸 위생상태 보고서를 1842년에 보고서를 썼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논문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문이 여러 가지 이제 공장에서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에드윈 차드윅이 쉽게 논문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사회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친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에드윈 차드윅이 열병 보고서를 쓰고 나서 1848년에 중요표시해주고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는데 영국이죠. 이거 영국이에요. 남의 나라 공중보건법이 왜 중요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보건행정 틀이 잡혔다는 거. 그러니까 보건에 대한 위생에 대한 틀이 잡힌 거죠. 중요표시해주고 그 1848년은 어디예요? 아까 내가 달달이 요건 없지만 1500년부터 1850년까지가 우리가 여명기니까 1848년이니까 공중보건법은 여명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걸 또 계기로 해서 1919년 우리가 3.1운동 일어난 우리나라는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1919년에. 그런데 영국에서는 1919년에 아까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지고 보건부가 만들어진 것이 1919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요 표시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공장 사람들의 연도는 있네. 1842년에 위생상태 보고서를 쓰고 공장 사람들인가 하류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근로자의 위생상태 보고서가 쓰고 나서 사회 이슈화가 됐겠죠. 그래서 1848년에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지. 영국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교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행정 틀이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시키면 거기 20페이지 끝에 있는 뭐가 된다. 1919년 동그라미 두 번째 영국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이거 20페이지 가서 거기 동그라미 다섯 번째 우리가 포트가 있죠. 포트는 영국 사람이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 이 사람은 최초의 직업암을 발견한 거예요. 직업병이 아니고 직업병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직업암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한테서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서 중요 표시하시고 어린 굴뚝 청소부에서 음낭암을 발견한 것이 포트라는 학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물질로 음낭암이 생긴다는 걸 밝혔냐면 포트라는 학자가 우리가 매연이죠. 매연. 중요 표시하고 음낭암을 최초로 발견한 포트는 어떤 물질이다? 카드뮴이다. 아니면 시안이다. 매연이다. 매연이에요. 그럼 굴뚝이 들어가다 보면 본인들은 아마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여기서 이제 불을 뗀 다음에 연기가 나가죠. 이렇게 연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굴뚝이 꿀 연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좀 굴뚝이 좀 이상하게 생기겠네. 그래서 굴뚝이 꿀 연돌 똑같은 건데 불을 떼게 되면 이게 불을 떼요. 그러니까 불을 뗀단 말이에요. 불을 떼게 되면 연기가 나가죠. 연기가 나가는데 연기가 나가면서 굴뚝, 쉽게 굴뚝이 꿀 연통이라고 들어봤죠. 아니면 본인들이 모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데 보게 되면 아주 소리를 이상하게 내고 다닐 때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나가지요. 그러니까 매연 같은 거 나가는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도 불을 떼게 되면 연기가 나갈 때 이것을 연통 또는 굴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나가면서 연기가 나가면서 그름 같은 것들이 껴요. 이렇게 그름이 낀다고. 그름이 끼면 본인들 이빨에 치석 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제 불을 뗄 때 매연 같은 거, 연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매연 그름 같은 것들이 끼게 되면 화력이 막히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불을 안 떼지만 요때쯤만 겨울 되면 굴뚝 뚫어가면서 영화 같은 지금은 영화도 현실성이 없어 그런 영화가 없는 것 같은데 굴뚝 뚫어가면서 그 굴뚝 뚫는 사람들이 다녔었거든요. 그럼 유럽에서 어떻게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 음낭암을 발견했느냐? 지금은 유럽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우리가 굴뚝맨이라고 우리나라 왜 무형문화재 뭐 무슨 옛날에 무당을 천시했지만 요즘 무형문화재 또는 뭐 창하는 사람 무형문화재 어떤 몇 호 하듯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굴뚝 청소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굴뚝 청소를 시켰냐? 불을 끄고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불을 떼죠? 그럼 연기가 나가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이제 꼴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팔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털어서 이걸 털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굴뚝맨이라고 해서 장년층이 이걸 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굴뚝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굴뚝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음낭 쪽으로 매연이 이렇게 묻죠. 그럼으로 인해서 음낭암이 생긴다는 걸 밝힌 사람이 누가 된다? 일명 포트라는 학자죠.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거기 6번째 보게 되면 제너가 중두법을 개발한 거지요. 그럼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숭이 두창과 이 제너가 중두법 개발한 두창 그 백신은 틀리다고. 이 두창은 우리가 천연두 이꼴 마마 이꼴 우리가 두창 이거는 12장 가서 이제 우리가 감수성 지수가 상당히 95%다 중요하게 할 건데 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도 그냥 들어보세요. 감염력이 뭔지 아마 공학하는 학생들은 모를 텐데 감염력도 100%. 그 다음에 병원력도 100%. 동력도 상당히 높아요. 그 두창이 걸리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죽는 거냐면 이 고름이 있지요. 이게 왜 여드름 나면 고름이 생기잖아요. 환웅이 있지요. 환웅이 생기는데 이거 상처가 생겨서 쑥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서 옛날에 많이 죽었는데 제너가 소한테서 일명 백신을 개발한 거죠. 그 고름에서. 그래서 이 제너가 몇 년도에 거기 제너가 1798년 89년 하면 딱 좋을 텐데 1798년에 종두법, 쉽게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따라서 지구에서 지금은 천연두 이꼴 두창, 이꼴 마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원숭이 두창은 사람들한테 있는 두창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원숭이한테서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정확히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하다가 원숭이 실험하는 사람이 맨 첫 번에 걸렸다고 해서 원숭이한테서 왔나 그렇지만 그 근원은 그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원숭이한테서 처음으로 온 건지는 정확하게 모른대요. 아직 역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유럽에서 돌아서 우리까지 와가지고 뭐 그렇게 또 이거가 전체적으로 또 퍼지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것은 밀접 접촉해야지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행이 쫙 안 되고 끝났지요. 끝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두창과 이 두창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종두법을 개발한 만약에 원숭이 두창이 계속 갔다면 거의 2023년에 나라 확률은 100%다 그랬을 텐데 거의 다 요즘은 원숭이 두창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와 비슷한 두창을 사람들한테 걸리는 두창 이거가 지구상에서 박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두법 일명 두창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제너가 되는 거죠. 중요시해주고 천연두를 막기 위해서 우두 접종을 함으로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을 맞은 거지요.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종식된 것이 두창이에요. WH가 두창은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변종을 해서 사람들한테 퍼지면 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1급으로 정해놨지요. 중요표시했고 그 다음에 3P 있지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 가지 P가 있죠. 세 가지 P가 뭐예요? 오염, 폴루션, 인구, 퍼퓰레이션, 그 다음 퍼벌티, 빈곤 이 세 가지죠. 그럼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명기 때도 나지만 이것들이 대교염과 여기 가면 또 3P가 나온다는 거죠. 3P는 뭐가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 오염물질이 나왔겠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였죠? 많이 모이게 되면 오염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모였고 왜 공장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들어가니까 오염도 생겼고 그 다음에 빈부차가 생기는 거죠. 백수는 돈을 못 버니까 빈곤한 것이고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차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3P는 오염, 인구, 빈곤 이 세 가지 3P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명기 꼴, 요람기 꼴 근세 끝났고요. 10분 쉬었다 근대를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